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6월 7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6월 7일 월요일 아침부터 보니까 나경원, 이준석, 나경원 두 후보 간에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배제론,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죠. 안상수 전 인천시장 전 국회의원 입을 통해서 김종인 씨가 검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결국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모실 것이고 자연스럽게 윤석열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른바 윤석열 배제론을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그건 나경원 후보의 망상이다, 즉 뇌피셜이다. 뇌피셜 요즘 보니까 신종 용어더라고요. 뇌피셜 즉 망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찌라시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놔두는 찌라시를 갖다가 바탕으로 그와 같이 망상의 나래를 펴느냐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나경원 후보는 발끈했죠. 그것이 어째 뇌피셜이냐, 이건 정확한 합리적 의심이다. 왜? 이준석 후보 예전부터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에 매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특히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와 같은 행보, 또 김종인 위원장하고 짝짝꿍이 되어 있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갖다 내가 대표가 되면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하는 너, 그리고 네 뒤에는 결국 김무성, 또 유승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이게 어찌 합리적 의심이지 네가 얘기하는 뇌피셜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찌라시라는 표현, 일본 말이죠. 사실은 찌라시라는 게, 찌라시라는 용어를 쓰는 걸 보고 갑자기 6년 전으로 제가 호출이 됐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2012년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던 그날까지 5년 2개월가량을 제가 종편에서 맹활약을 했죠.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출연했을 겁니다. 거의 모든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에 하루에도 보통 서너 차례 이상 나갔기 때문에 그때 상황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하루에도 5-6차례 나갔죠. 그리고 2015년 초가 되면서 찌라시 파동이 벌어집니다. 아마 6년 전 일이라 애청자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정윤의 문건 파동입니다. 정윤의 문건이 터졌는데 그 내용의 참남함은 둘째 손 치더라도 김무성 당시 대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의해서 포착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은요, 제일 앞줄에 보면 초선 의원들이 앉고 뒤로 갈수록 중진, 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제일 뒤에 앉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 대표, 원내대표 바로 뒤에는 방청석이 있고 방청석 양쪽으로는 카메라 기자들이 쫙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 기자들이 쓰는 카메라는 흔한 얘기로 이만했습니다. 그 렌즈 길이가 저 멀리 700m, 800m에 있는 상황까지 쫙 당겨서 그야말로 손금 보듯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흔히 좀 장난을 칠 때 뭔가 문제를 갖다 제기하고 싶을 때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수첩을 갖다 뒤적거리고 뭘 쓰는 신용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문건 유출의 배우가 KY, K는 김무성, Y는 유승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준석, 손수조, 음종환 5명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왜 음종환이라는 사람은 청와대 당시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이정현 당시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 출신으로서 청와대 선임 행정관, 그때 46인가 47쯤 됐습니다. 벌써 6년 전에 지금은 50대 이제 초중반 넘어가겠군요. 이게 음종환이
한마디로 이준석 손수저랑 같이 어울려서 저녁에 경복궁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정윤의 문건, 그 이제 정윤의 문건을 만든 사람은 조응천, 박관천 기억하실 겁니다. 다 아사아마사한데 기억이 돌아오시죠? 조응천, 박관천인데 이것을 외부로 유출시킨 배우는 당시 청와대에다가 인력을 가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있는 유승민식으로 표현하자면 청와대 얼라아들. 이제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 당시 문고리 3인방이라는 뭐 이재만이라든가 정호성이라든가 안봉근을 다 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얼라아들. 그때 청와대 얼라아들이 나이가 대략 유승민이 지금 64시고요. 유승민이 57년생인데 그 얼라아들이 대개 65년생 전후니까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10년 한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 얼라아들도 이제 내일 모레는 60이고 그때 청와대 얼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청와대 얼라아들 나이가 40대 중후반입니다. 참 모르겠어요. 유승민 의원한테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후보를 갖다 뭐라 불러야 될지. 청와대 비서관 지금 40대 중후반의 비서관을 얼라라고 부르는데 지금 36세의 이준석은 얼라보다 못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계란이라고 그럽니까? 계란이라고 그러겠구나. 어쨌든 그래서 거기 이준석 손수조 이름이 나오고 음종한 이름이 나오니까 언론이 벌집 쑤셔 놓은 듯이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준석이 나오게 되고 음종환이 나오게 되면서 이른바 진실 공방이 벌어집니다.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종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왜 네가 김무성이한테 쪼로로 달려가서 유승민이한테 쪼로로 달려가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 갖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었느냐. 나는 다만 유승민이 청와대 이제 비서관, 선임행정관 비서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좀 더 김무성 대표나 또 유승민 원내대표나 대통령을 좀 진솔하게 좀 진지하게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 그 정윤의 문건 유출 그것의 장본인이 뭐 K, 김무성, Y, 유승민을 얘기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준석이는 말이지 나한테 와서 방송에 말이 좀 출연할 수 있게 힘 좀 써주세요 하고 오히려 청탁까지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니 또 이준석 씨가 발끈했어요. 아니 그거 아니다. 음종환이는 나한테 문자로 말이지 협박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너 여자 문제 갖고 내가 폭로하겠다 라고 협박을 하며 너 방송에서 잘라버리겠다라고 압박을 가했다 라고 하니 또 이번에 음종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청와대 일개 선임행정관이 어떻게 방송에다가 압박을 넣어서 출연 정지를 시킵니까?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왜냐니까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뭐 개헌 본물 발언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사건건 각을 세우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를 쥐어박으면 또 죄송했다고 머리를 숙이고 뭐 이런 일이 연일이 계속되던 뭐 그런 무렵입니다. 그런 무렵이다 보니까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 입장에서는 이른바 정윤의 문건 이른바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비서관이 만들었다는 이 문건의 유출 배후에는 김무성과 유승민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던 거죠. 사실은 지금도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냐니까 결국 그 당시에 청년 신용환이던가요? 청년위원장 신용환이 다음에 이준석이 손수조 이 친구들이 보면 청와대 실세 비서관 실세 행정관들하고 물론 손수조가 만났고 손수조가 준석이도 오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뒤늦게 밤 11시쯤 합류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준석이 굉장히 논란에 휘말렸던 그런 이준석으로 봐서는 아픈 기억이 있죠.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해서 비대위원을 만들어놨는데 이미 청와대 그 당시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준석이는 유승민, 김무성이한테 줄대고 쪼르르 달려가서 그날 음종환이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쪼르르 꼬아바쳤다
라고 의심했던 거죠. 어쨌든 지금 이준석 입장에서는 찌라시 라고 나경원 후보의 문제 제기를 갖다가 찌라시, 뇌피셜, 망상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그건 지당이 합리적 의심이다. 아니 단 한 번도. 그리고 이준석도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공개적으로. 안철수하고 이른바 은원관계, 안철수하고 그런 악연이 있다는 건 네 스스로 밝히지 않았느냐. 물론 네가 대표가 된다면은 뭐 그와 같은 개인적인 은원관계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하겠으나 공정하게 하겠으나 사람이 과연 악연이 있는데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내쳐굽느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밑도 끝도 없이 하염없는 러브콜, 세레나데를 부르다가 외면당하자 이제는 거의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갖다가 디스하고 윤석열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김무성 뭐 이런 사람들 짝짝꿍이 되어서 그 다음에 만약 이준석이 대표된다면 그 뒤에서 섭정 내전 수렴 청정하면서 윤석열에게 마치 안철수를 갖다가 괴롭혀 왔듯이 그런 식으로 윤석열을 괴롭히면 윤석열이 뭐 할 일 없다고 갖다가 죽어라 하고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여기 저를 갖다가 아무리 개구박해도 저는 반드시 여기 살 거예요 하고 김종인 바지 가랑이를 붙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결국 이것은 범야권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고 범야권의 분열은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진다라는 굉장히 지극히 합리적인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침 오늘 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자제분이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 다음으로 이제 윤석열 씨가 만났던 사람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인데 그 연세대학교 이 무슨 교수죠? 이름을 잠깐 저도 아리까리합니다. 하여튼 저 초등학교 때부터 동기동창이었고 법대도 뭐 동기동창이었던 이종찬 씨 아들 연세대 교수죠.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조금 전에 지금 여러 지금 언론 신문들이 방송들이 지금 계속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을 갖다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 내가 윤석열을 갖다가 최근 만나보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 입당은 one of them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한 발을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얼마 전까지 여러 지인 측근들의 전언을 통해서 국민의힘밖에 없다. 나는 제3지대 제3정당을 만들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왜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을 갖다가 살짝 바꾸어서 아직 본인 입으로 한 건 아닙니다. 가장 절친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아들인 초등학교 때부터 대광초등학교 때부터의 친구인 그 이 교수의 입을 통해서 국민의힘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 없고 그건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자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갖다 디스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갖다가 앞으로 자 이준석이 이렇게 뜨니까 난 이준석이 뒤에 대원군이 되어서 윤석열 너를 괴롭힐 거야. 윤석열 너는 안철수하고 같은 방에 가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윤석열도 영감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국민의힘 간다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여러 지인들이 그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을 뿐이죠. 그야말로 나경원 후보가 이야기하는 대로 분열의 조짐, 내홍의 조짐, 그리고 내년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에 청신호가 바짝바짝 들어오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